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이너의 역할 역량 규정입니다. 디자이너의 역할 역량 규정이라기보다 브랜딩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 해도 될 것 같으며 브랜딩 또는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첫째, 브랜딩은 이미지를 정립하거나 개선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원하는 것, 즉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디자인 전략에서 외관과 느낌에서 확실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JYP와 원더걸스는 남들이 하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적 향수를 복고적인 분위기와 캔디팝으로 새로운 그룹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미지는 인위적으로 만들던 또는 내면의 것을 정폭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디자인에서 어떤 이미지의 옷을 입히겠습니까? 촌티, 복고, 편안함, 반항적인, 시끄러운, 첨단의, 전통적인 여러분들의 브랜딩 주제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교수들도 우리 학생들을 판단할 때 고정관념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보려 해도 완전히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학생은 감각적이야, 이 학생은 성실해, 이 학생은 아이디어가 좋아, 또는 추진력이 있어.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직장이나 단체에서 그 이미지를 벗어버리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직업적인 것이든 간에. 둘째, 브랜드는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런 이미지들과 목소리, 행동들이 모여 정체성을 만들게 됩니다. 가수 싸이는 어떤 모습으로 세계에 각인되고 있을까요? 뉴욕타임즈는 싸이를 촌스럽지만 열정적인 춤을 추는, 그럼에도 세련된 옷을 입는 뮤지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음악이 음악만으로 소비되지 않는 시대,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싸이의 성공에는 이런 이미지도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정체성은 그 다음입니다. 나이키다움, 스타벅스만의 그런 것이죠. 그들이 누구,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광고는 비비디오가 제작한 것으로 세상의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도 게티 이미지에는 다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디자인은 멋있기는 한데 브랜드를 기억할 수 없고, 어떤 광고는 모델만 기억나고 재미있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스스로의 세계에 빠져버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잊고 그저 형태나 기법에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프로젝트를 멀리서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위한 디자인이었는지 상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즈 음악은 재즈답게, 힙합은 힙합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어린이 미술은 아동과 미술의 느낌을 함께 풍겨야겠죠. 브랜드 약속은 브랜드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될 소비자 혜택이나 브랜드의 특징을 말합니다. 나이키를 신음으로써 얻게 될 만족감이 브랜드의 약속입니다. 브랜드 약속, 브랜드 혜택, 브랜드 베네핏 같은 말이지만 용어 정도는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올드카와 페라리는 각기 다른 소비자 혜택이 있겠죠. 낡고 불편하지만 올드카를 타는 감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브랜드는 자신들을 차별화시킨다. 좋은 디자인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합니다. 디자인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바로 차별화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작업들이 짝퉁이고자 해서는 안 되겠죠. 디자인은 심미적인 것으로 브랜드의 매력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방글래시 문자를 메인 이미지로 모던하게 표현한 패키지 및 아이덴티티입니다. 디자인에게 많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통합하고, 그래도 형태를 다루는 일이야말로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스타일이나 형태, 감각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가 아닌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광고들이죠. 이 광고들은 브랜드도 다르고 제품의 성격과 타겟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광고의 형식이나 레이아웃, 컨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똑같습니다. 모델은 유명인이니까 잠시 눈이 가기는 하나 메시지도 브랜드도 기억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전략이라고는 드라마 인기에 편성한 모델 전략 정도? 아무런 감흥도 없기에 아무런 상호작용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화장품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 로고나 제품 사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광고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똑같은 광고가 만들어지는 것은 비슷한 리서치 자료와 비슷한 전략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광고를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마케터나 디자이너의 게으름 때문일 것입니다. 타성의 저전, 의례적으로 해오던 방식. 여기 도나카란 뉴욕의 디키니 광고는 그 성격이 좀 달라 보입니다. 기본적인 브랜드 컨셉을 뉴욕, 도시의 젊은이들의 개성을 도발적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하여 뉴욕의 생동감, 다양성을 팝적인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가장 기본은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하죠. 우리는 바이크를, 어떤 바이크는 스피드를, 어떤 것은 낭만을, 어떨 때는 편안함을, 때로는 가격을 떠올리게 됩니다. 카우보이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을 할리 데이비슨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꿈이라는 것으로 제품을 포지셔닝합니다. 포지셔닝은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다른 것인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거나 다른 것을 더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화에 대한 것입니다. 경쟁자와 다른 활동을 하거나 비슷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비약은 변비에 대한 것을 말하지만 어떤 것은 배를 날씬하게 만든다는 미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1950년대 미국의 터프웨어 광고입니다. 당시 미국의 베스트셀러 제품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락앤락 같은 플라스틱 보관함입니다.
단순한 외형에 보잘것없는 합성수지 보관함, 이런 스타일 없는 제품이 어떻게 디자인 아이콘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마케팅 캠페인으로 어떻게 제품이 브랜드화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터프웨어를 라이프 스타일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포지셔닝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티 문화가 상위 계층의 매력적인 문화로 소개하고, 파티에 물건을 담아서 같이 모여서 파티를 즐기는 그 문화, 그래서 단순한 플라스틱 제품이지만 여성들이 사고 싶어하는 제품으로 강의시킨, 어쩌면 디자인보다 새로운 마케팅 방법 때문에 성공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이키는 단순히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수처럼 달릴 수 있다는 그런 욕망을 포지셔닝하여 오늘날 나이키 브랜드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은 청중의 이해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으른 소비자라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 구조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을 추상화, 조직화하는 창의적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제품의 특징이나 서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의 성격도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고객과 유대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투피언과 함께 같은 춤을 추고 웃고 즐기고, 바이럴 마케팅의 형식이지만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거운 경험을 만들고 즐겁게 합니다. 이런 활동이 코카콜라 하면 행복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작은 퍼즐이 됩니다. 하라케냐가 디자인한 우메다 산부인과 병원의 사인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인은 쇠나 아크릴 등의 소재로 만들죠. 이 사인 시스템은 하얀 천을 씌워 놓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의 질감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갈아 끼워야 하는 것들이 병원의 청결과 편안함을 만들어주며 정서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쿄 긴자에 있는 스와치의 니콜라스 하이에크 센터의 사인입니다. 일정한 높이의 손이 가면 시계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시간 또는 시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히어스 디자인에서 진행한 The Five Arms 호텔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호텔은 런던 근교의 오래된 빅토리아풍의 건물을 호텔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래픽 응용 아이템은 일반 호텔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호텔 객실의 룸키입니다. 그 지역 또는 호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주 정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책 하드커버 모양의 박스에 이야기책과 키를 넣는 패키지가 이 호텔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플라스틱 키홀더에 매달려 있는 룸키와 이야기와 정성을 담은 룸키의 차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고객과 정서적인 유대를 만드는 이야기와 특별한 경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언젠가 그 호텔을 다시 찾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도에서 진행한 알바 맥주 브랜드입니다. 이 맥주는 프랑스의 작은 섬 코르시카 섬에서 생산되는 맥주입니다. 리서치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르시카 섬은 청록색 바다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작은 섬이며 이탈리아식 성을 사용하는 섬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많은 맥주가 존재하지만 밀리언타임을 염두에 둔 맥주로 지역의 오랜 간섭을 지키고 흥미진진한 밤의 유흥을 추구한다는 컨셉으로 오후 2시에는 피크닉에서 새벽 2시에는 댄스폴로에서 마실 수 있는 맥주임을 브랜드의 메인 커뮤니케이션 컨셉으로 삼았습니다. 전체적인 시각 이미지를 위한 모티브로는 코르시카의 장난꾸러기 고블린의 전실에서 아이디어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고블린은 태양이 비치는 동안 잠들고 일단 잠에서 깨어나면 밤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꼬집고 꿈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손뼉을 치며 웃고 농담하며 결코 잡히지 않는 고블린의 모습을 상상하여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산, 새 천년의 재미를 사랑하는 자연과 도시의 유흥을 맥주에 열정을 담아냈습니다. 맥주 레이블의 캐릭터는 밤이 되면 현각물질에 의해 빛나고 표정도 달라지도록 제작되고 웹사이트에서도 시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게 만들면서 소비자들에게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모두가 인상을 창조하고 청중과의 유대를 형성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브랜드 디자인은 경험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마케팅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브랜딩 도구로서의 정확한 경험과 진정한 차별화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브랜딩에서의 효과적인 디자인 경험은 모든 가능한 전달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디자인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의 역할 또는 브랜드가 해야 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의 해결책은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광범위한 전달 매체에 걸쳐 콘셉트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의 핵심을 생성하는 것이야말로 디자이너들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또한 디자인 과제는 뭔가 눈에 띄게 다른 것을 만드는 참신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존의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은 주어진 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개념화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됩니다. 지금까지 브랜딩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과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최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를 돋보이게 합니다. 브랜드의 개성을 만들고 그것이 눈에 띄고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기본 원칙으로는 눈에 띄며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합니다. 또 즉시 다른 제품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 기업이나 브랜드의 개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지속성과 유동성을 갖춰야 합니다.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다양한 적용 요건과 매체에서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야 되며 흑백으로 표현하는 상황에서도 구분을 할 수 있게, 특징을 알 수 있게 디자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랜드의 조건이나 목적, 브랜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수업에서는 브랜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네이밍이나 로고의 종류, 아이디어 발상과 관련된 본격적이고 실제적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번 학기 과제 테마에 대해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